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충격적인 진실. 프롤로그. 당신의 머릿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문장을 읽는 동안에도, 아니 듣는 동안에도 머릿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지? 혹은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하는 생각들이 동시에 흘러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6만 개에서 8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생각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당신이 의도해서 불러낸 것들인가요? 아니면 그것들이 스스로 당신 안으로 들어온 것인가요? 이 질문은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씨름해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의 신경과학과 인지심리학 그리고 동양 철학의 연구들은 하나의 충격적인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잠깐 이 말이 당황스럽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평생 내가 생각한다, 내가 선택한다, 내가 결정한다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우리는 그 믿음의 뿌리를 함께 파헤쳐 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더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제1장 생각의 기원. 뇌는 예측 기계다. 1983년 미국의 신경생리학자 벤저민 리벳 벤저먼 LIBT은 과학계를 뒤흔드는 실험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과제를 주었습니다. 손목을 마음대로 구부리되 그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 순간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의 운동 준비 전 이레디너스 포텐셜, 즉 행동을 준비하는 신호는 사람들이 결정했다고 느끼는 시점보다 무려 0.5초에서 1초 이상 먼저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나는 지금 이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느끼는 순간보다 뇌는 이미 한 발 앞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정은 누가 한 것일까요? 이 실험은 이후 수십 년 동안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자유의지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실험 방법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불편한 화두입니다. 당신이 생각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 실제로 생각은 이미 어딘가에서 시작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현대 신경과학은 뇌를 예측 기계 프리딕션 머신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앞을 내다보며 예측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실제 감각 입력이 들어오면 그 예측과 비교해 오차를 수정합니다. 이것을 예측 처리 이론 프리딕티브 프로세싱 시리라고 합니다. 영국의 신경과학자 칼 프리스턴 칼 FRISTON이 체계화한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지각과 생각은 외부 세계의 직접적 반영이 아니라 뇌가 끊임없이 생성하는 환각에 통제된 형태에 가깝습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은 모두 뇌가 만들어낸 모델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은 뇌의 최선의 추측 베스트 게스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질문의 첫 번째 답은 이것입니다. 생각은 뇌가 끊임없이 생성하는 예측의 부산물입니다. 당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뇌는 쉬지 않고 예측하고 추측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문장이 무엇일지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이 맞으면 그냥 흘러가고 틀리면 당신은 하고 주목하게 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당신이 놀란다는 것 자체가
뇌가 끊임없이 예측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 예측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기억과 경험, 그리고 언어입니다. 제2장 언어가 생각을 만드는가, 생각이 언어를 만드는가. 2장 언어가 생각을 만드는가, 생각이 언어를 만드는가. 러시아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 키레브 VYGOTSKY는 어린아이들을 관찰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혼자 놀 때도 끊임없이 중얼거립니다. 이제 이걸 여기에 놓고 저걸 저기에 놓고 이른바 자기 중심적 언어입니다. 처음에 학자들은 이것을 미성숙한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비고츠키는 달리 해석했습니다. 이 내적 언어가 바로 생각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이들은 소리내어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점점 생각 자체를 내면화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죠. 어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느낄 때 실제로는 머릿속에서 언어로 이루어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뭐라고 말하지?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 모든 것이 언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어가 없다면 생각도 없을까요? 이것은 언어학에서 사피어 마이너스 워프 가설 SAPIR-WHORF 하이파서서스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논쟁입니다. 강한 버전은 언어가 생각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약한 버전은 언어가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연구들은 약한 버전을 지지합니다. 예를 들어 색깔을 구분하는 단어가 더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색깔 구분을 더 빠르게 합니다. 시간을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표현하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인식합니다. 한국어를 예로 들어볼까요? 한국어에는 눈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지 않습니다. 눈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를 가진 사람들만이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어의 사우다지 SAUDAD, 독일어의 셰덴프로이드, 일본어의 고모레비,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 이런 단어들은 단순한 어휘가 아니라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어떤 언어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접근할 수 있는 생각의 공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는 더 미세한 감정의 구분을 허용하고 어떤 언어는 다른 방식의 논리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이 나옵니다. 생각은 우리가 배운 언어에서 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세상을 분류하고 범주화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언어의 구조가 우리 생각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충격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의 생각이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던 언어 체계를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일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한국어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생각은 수백 년의 한국어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순수하게 당신만의 생각일까요? 제3장 무의식 생각의 진짜 공장. 3장 무의식 생각의 진짜 공장.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처음 무의식을 이론화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억압된 성적 욕망의 저장소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인지과학은 무의식을 훨씬 더 방대하고 정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적 생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실제 뇌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약 95%에서 99%는 의식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모든 것은 이미 무의식이 엄청난 처리를 마친 뒤
걸러진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몸의 자세, 호흡, 심장 박동, 온도 감각, 배경소음, 주변 빛의 변화 등 수천 가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의식은 오직 이 목소리, 이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무의식이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창의적인 생각의 많은 부분이 무의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화학자 아우구스트 케쿨레아 거스트 KEKUL은 벤젠의 분자 구조를 발견한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벤젠 구조를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고 꿈에서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원을 만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깨어난 그는 벤젠이 육각형 고리 구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화가 아닙니다. 수많은 과학자와 예술가들이 비슷한 경험을 보고합니다. 의식적으로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잠을 자거나 산책을 하거나 샤워를 하는 동안 갑자기 해결된 경험, 당신도 있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무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연결을 만들고 패턴을 찾고 해결책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의식에게 그 결과를 섬광처럼 전달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부하 효과 인큐베이션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문제를 의식에서 놓아주면 무의식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돌파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또 다른 원천은 무의식입니다. 당신이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것들은 사실 오랫동안 무의식에서 조용히 익어가다가 의식으로 올라온 것들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라고 느낄 때 특히 그렇습니다. 뜬금없어 보이는 생각도 무의식의 층위에서는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논리가 의식에게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의식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명상, 꿈일기, 자유연상. 이런 것들이 모두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법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후 장에서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사장 생각은 전염된다. 사회와 문화의 역할. 4장 생각은 전염된다. 사회와 문화의 역할. 리처드 도킨즈는 1976년 이기적 유전자에서 민밈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유전자가 생물학적으로 복제되어 퍼지듯이 생각과 아이디어, 신념도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고 복제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밈을 인터넷의 재미있는 이미지 정도로 이해하지만 도킨스의 원래 개념은 훨씬 심오합니다. 종교, 철학, 예술 양식, 유행어, 도덕관념.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 기생하며 퍼져나가는 밈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중 몇 개나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것입니까? 부모님에게 배운 것, 학교에서 습득한 것, 친구에게 들은 것, 미디어에서 접한 것. 우리의 생각 대부분은 어딘가에서 흘러들어온 것들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시의 유명한 동조 실험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실험 참가자에게 세 개의 선 중 어느 것이 기준 선과 같은 길이인지를 물었습니다. 답은 명백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다른 사람들 실험자의 협조자들이 일부러 틀린 답을 말하자 참가자의 약 75%가 적어도 한 번은 분명히 틀린 답에 동조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있는 현실보다 주변의 생각을 더 믿는 것, 이것이 인간 사회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뇌는 사회적 동물로 진화했기 때문에 집단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그 본능이 지금도 우리 생각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숨쉬는 문화적 공기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형성합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란 사람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집단주의 문화에서 자란 사람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떠올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의 내용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방향성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인류학자 기어츠 클리퍼드 GERT즈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문화라는 의미의 그물 속에 매달려 있다고. 우리의 생각은 그 그물의 한 코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답이 생깁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속한 문화와 사회에서 옵니다. 당신의 개성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 많은 부분이 사실은 당신 주변을 흘러다니는 아이디어들이 당신을 통해 발현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울하게 느껴진다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 없이 살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 즉, 내 생각의 원천을 안다는 것은 더 큰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제5장 동양 철학의 통찰 생각하는 자는 누구인가? 5장 동양 철학의 통찰 생각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제 서양 과학에서 벗어나 동양의 지혜로 눈을 돌려봅시다. 흥미롭게도 수천 년 전 동양의 현자들은 현대 신경과학이 발견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한 통찰에 도달했습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무아, ANATTA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고정 불변하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험, 감각, 생각의 흐름일 뿐이며 그것들을 통제하는 중심적 나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들으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의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한번 직접 실험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를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생각? 하지만 생각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감정도 변합니다. 기억은 왜곡됩니다. 몸의 세포는 계속 교체됩니다. 불교 명상가들은 수천 시간의 명상 끝에 이것을 직접 경험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다 보면 생각을 바라보는 무언가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는 생각 자체가 아닙니다. 생각이 오고 가도 그것을 지켜보는 순수한 인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불교에는 이런 화두가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나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이것은 생각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순수한 의식의 상태를 묻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것은 언어로 포착할 수 없는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과 언어가 시작되기 전에 그 침묵, 그것이 생각의 진짜 원천일 수 있다는 암시입니다. 인도 철학의 아드바이타 베단타의 DVA이타 VEDA엔타 전통에서 라마나 마하르시 RAMANA MAHARSHI는 간단하고 강력한 수행법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그 생각을 갖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으라. 그렇게 하면 결국 생각은 사라지고 순수한 의식만이 남는다고. 이 동양적 통찰을 현대 신경과학의 언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서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과거에 대한 반추, 미래에 대한 상상을 담당합니다. 흥미롭게도 숙련된 명상가들은 명상 중에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성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자아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 때
역설적으로 더 명료한 인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이 전하는 생각의 기원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생각은 의식이라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입니다. 파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도를 가능하게 하는 바다가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생각 이전에, 언어 이전에 이미 있습니다. 제6장 생각을 관찰한다는 것, 메타인지의 혁명. 6장 생각을 관찰한다는 것, 메타인지의 혁명.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의 여러 원천을 살펴보았습니다. 뇌의 예측 메커니즘, 언어, 무의식, 문화, 그리고 의식 자체. 그런데 이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답은 메타인지 METACOGNITION, 즉 생각에 대한 생각에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중적 인식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심리학자 앨런 웰스 에이드리언 웰즈는 메타인지 치료를 개발하면서 우울증과 불안의 많은 부분이 생각 자체보다 생각에 대한 태도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나쁜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생각이 계속되면 어떡하지? 라는 메타적 걱정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반면 생각을 단지 정신적 사건으로 바라보는 태도, 즉, 지금 이런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지만 이것은 그냥 생각일 뿐이야 라는 관찰자적 자세는 놀라운 치유력을 가집니다. 이것을 인지적 탈용학 카그니티브 DEFUSION이라고도 합니다. 수용 전념 치료 ACT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생각과 현실을 동일시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대신 지금 내 마음이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차이가 심리적으로 엄청난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챙김 MINDFULNESS 명상이 현대에 와서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 메타인지 능력을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흘러가는 구름처럼 관찰하는 연습, 그것이 우리를 생각의 노예에서 생각의 관찰자로 바꿔줍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증명됩니다.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보면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와 관찰하고 조절하는 전전두엽 사이의 연결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하는 능력이 실제로 뇌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관찰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여정에서 발견하는 실천적 진실입니다. 제7장 충격적인 진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오디오북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를 탐구했습니다. 뇌의 예측 메커니즘, 언어 구조, 무의식적 처리, 문화와 사회, 그리고 의식의 본성. 이 모든 탐구가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로 수렴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를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은 뇌에서 일어나지만 당신은 뇌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은 언어로 이루어지지만 당신은 언어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은 문화에 의해 형성되지만 당신은 문화가 아닙니다. 에크하르트 톨레 카트 탈른 저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는 자를 찾으려 하라. 그러면 생각하는 자를 찾을 수 없고 오직 생각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서운 발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없는 건가? 하는 두려움.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생각이 아니라면 당신은 생각보다 큰 무언가입니다. 당신은 생각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생각을 관찰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생각이 오고 가도 사라지지 않는 현존 프레전스입니다. 하늘과 구름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은 왔다가 갑니다. 때로는 검고 무거운 구름이, 때로는 가볍고 흰 구름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구름에 의해 가려질 때도 하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구름이고 당신의 의식은 하늘입니다. 신경과학자 앤드루 뉴버그는 깊은 명상이나 신비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뇌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 상태에서 자아와 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경험, 즉 하나됨의 경험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뇌의 실제 변화와 함께 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명상가들이 보고해온 것과 일치합니다. 생각이 멈추는 그 순간 더 깊은 무언가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언어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가장 진실한 본성이었다고. 그러므로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의 가장 깊은 답은 이것입니다. 생각은 당신이 아닌 곳에서 옵니다. 뇌에서, 언어에서, 문화에서, 무의식에서, 그리고 어쩌면 그 너머의 무언가에서,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생각이 통과하는 광활한 의식의 공간입니다. 당신이 생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당신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에필로그 생각과 함께 사는 법. 에필로그 생각과 함께 사는 법. 우리는 지금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생각의 신경과학적 기원에서 시작해 언어와 무의식, 문화와 사회, 동양 철학의 지혜, 메타인지의 힘,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진실까지 이제 질문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어디서 오는가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알고 난 뒤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몇 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첫째, 매일 5분간 생각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눈을 감고 생각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 지켜보십시오. 생각을 쫓아가거나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냥 구름을 보듯 지켜보십시오. 둘째, 자신이 가진 생각의 출처를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생각은 어디서 왔나? 내 경험에서인가? 누군가에게 배운 것인가? 미디어에서 들어온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생각과 나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셋째,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 그것을 사실이 아니라 생각으로 대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만들고 있다고 바꾸어 보십시오. 넷째, 때때로 생각 없는 순간을 경험하십시오. 깊이 몰입하는 활동, 자연 속에서의 산책, 음악 연주, 조용한 명상. 생각이 잠시 쉬는 그 순간에 당신이 발견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생각의 주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생각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생각이 당신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을 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그 움직임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당신은 조금 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하십시오. 질문하는 그 순간이 가장 살아있는 순간이니까요.